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11%, 코스닥이 1.3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이 장중 1000억 이상 매수했었는데 매수 금액은 좀 줄었죠. 231억. 기관이 2219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44억 매수했는데 기관이 259억 매도를 좀 했고요. 그나마 이제 기관 매도가 장 후반에 좀 줄어드는 모습, 오전장에는 매도가 더 세게 나왔었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1% 이상 상승을 했었죠. 미중 무역 협상, 미니 딜, 스몰 딜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상승을 했고,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중국 모두 1.1%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도 1.1% 상승. 아시아 증시가 상승해도 우리 시장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어쨌든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1.7% 상승을 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2.3%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후반에 살짝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약간 축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KC텍 10% 상승을 하면서 최근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고, 외국인 기관 매수 세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STI 8% 상승, 최근 고점 갱신한 모습,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하나머티리얼즈 7.8% 상승했고요. 미니박스 돌파하는 모습, 거래량 증가 괜찮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테스 6.6%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얘도 2019년 고가 갱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장비주들 쪽 상승이 좀 괜찮은 모습. 그쪽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쏠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수 외국인 344억인데 그 중에서 IT 매수가 좀 강했고, 기관이 259억 매도인데 또 반도체 쪽 IT 쪽으로는 매수를 하는 기관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은 좀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HLB가 장 초반 17%까지 급등을 했죠.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 9%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그때 장 끝나고 나온 뉴스 합병 소식이 있었고요. 그 합병 소식이 사실 지난 6월달에 나왔던 건데 합병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합병이 되지 못했고 임상3상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빠졌었죠. 근데 그 합병이 되지 않던 부분이 지난 금요일 장 끝나고 확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HLB의 신약 리보세라닙이 이제 만약에 신약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수혜를 이제 HLB가 온전히 100%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장초반 급등을 했는데 이 역사적 고점 말고 역사적 고점 아래 역사상 제1 고점 말고 제2 고점 수준에서 오늘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죠.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 유예 나오면서 코롱 생명과학이 오늘 시초가 상한가로 출발해서 상한가 잠깐 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잠깐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잠그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롱 생명과학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코롱 지주사격 코롱도 17% 상승하면서 121선을 온전하게 올라타는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한번 거래가 터졌고 8월달에 한번 거래가 터졌는데 7월 말 8월 초 시장 안 좋을 때 같이 빠졌었고, 8월달에 한번 거래 터졌는데 코롱 티슈진 불확실성이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일단 상장 폐지 유예가 되면서 오늘 121선 올라타는 대량 거래 양봉이 나왔고, 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죠. 근데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보면은
코롱생명과학은 이제 코롱 티슈즌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지만 대부분 음봉입니다. 음봉이 훨씬 많고 또 윗꼬리가 긴 종목이 많습니다. 음봉이거나 양봉이어도 윗꼬리가 긴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 쪽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필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필룩스는 지난 10월 4일 날 한번 장중 17% 종가상 15%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승할 듯 상승 못하고 금요일 날 6% 하락했는데 금요일 저점 종가가 딱 이 10월 4일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 딱 그 중심 자리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종가가 딱 거기서 형성이 됐는데요. 딱 절묘하게 거기서 종가가 형성이 되고 오늘 시초가 급등 출발해서 결국 상한가로 꽂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시초가 13% 떠가지고 시초가 대비 눌림이 있었는데 지지 영역에서 바로 급등이 나왔고 급등 눌림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힘인데 자회사 바이럴진이 연구 중인 면역 항암제의 미국 FDA 임상 2상 개시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재료가 이제 절묘한 위치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밑에서 신저가 수준에서 한번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했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약했었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코스닥이 목요일 마이너스 0.1%, 금요일 마이너스 0.28%인데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이 좀 있었고 특히 금요일 날 오후장 보면은 제약 바이오 차익 매물 출회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필룩스가 이렇게 딱 중심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시초가 급등 출발해서 또 지지 영역에서 아래꼬리 만들고 급등 눌림 횡보 급등하는 아주 전형적인 급등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필룩스가 사실 임상 이상 개시했다는 게 뭐 엄청난 뉴스는 아닙니다. 그런 종목 많은데 그런 종목 다 상한가 가진 않죠. 근데 이렇게 월봉상 122평인데 바닥권에서 최근에 유행하듯이 바닥권에서 뭔가 호재를 하나 터트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잠깐 보면은 어제 제가 영상에서 어제 요 영상이었죠. 세력의 흔적을 잡아내는 세력 포착, 세력 패턴, 캔들 분석 방법 공개. 이 영상에서 캔들 분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바이오톡스텍을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대금 749억, 거래량 15,000% 증가하면서 급등했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 근데 이게 세력이 팔아먹고 나갔다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세력이 들어온 상태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았지만 세력이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매물 소화가 진행 중이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이런 자리를 잘 봐야 된다. 접점이 많은 자리, 접점이 이렇게 많은 자리, 이런 자리를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딱 거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 8%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요즘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지만 여기서 또 매물 소화하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세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저항 영역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급등을 하고 저항 영역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그거는 이제 좀 경고가 될 수 있죠. 경고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것은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것은 지금 매집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매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121선을 올라타는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약한 가운데 괜찮은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이 이틀 연속 상한가하고 지난 금요일날 윗꼬리 음봉이 달렸어요. 윗꼬리 음봉,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상승한 상태에서 저런 윗꼬리 음봉이 만들어지면 단기 고점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는 여기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저항이죠. 이 앞에 여기서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저항받고 쭉 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 급등에 대한 단기 매물이 출회됐는데 세력이 다 빠져나간 건 아니고 저항에서 매물이 일부 출회되는 상황이었고, 오늘 저점이 이 두 번째 상한가 장대 양봉의 중심에서 정확히 오늘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상한가 장대 양봉의 중심이 1135원인데 오늘 저점이 1130원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고 저점 대비 21% 급등이 나왔어요. 저점에서 지지되는 거 확인한 이후에 들어갔어도 최소 5%, 10% 단타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현제약도 보면은 이현제약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제약은 저 헬릭 스미스를 좀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헬릭 스미스가 급등하면 뒤따라서 급등을 하죠. 과거 헬릭 스미스에 투자를 하고 헬릭 스미스가 신약 개발 성공하면 이현제약의 공장에서 그 신약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헬릭 스미스가 급등하면서 이현제약 덩달아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날 5일선과 121선 돌파 이후에 121선 눌림, 5일선 눌림에서 도치가 나왔죠. 금요일 장 후반에 완만하게 이렇게 터닝하면서 금요일 장 후반에 금요일 장중 흐름을 보면 오전에 빠지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끝나서 아랫꼬리가 달린 도치로 끝나고 딱 5일선 121선 지지 도치가 나오고 오늘 고점까지 바로 16%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을, 이런 형태의 종목들, 상승하고 눌림이 나온 형태, 이런 종목들이 다수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다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단기 조정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종목들. 에이프로젠 제약도 지금 오늘 일단 저점 대비 급등이 한번 나왔지만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셈이고, 오늘 오전에 단기 하락 급등 이후에 쭉 빠지면서 끝났죠. 그리고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났는데, 내일 또 눌림이 나오고 이쁘게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도 장대 양봉으로 최근 미니박스를 돌파하고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쉬다가 다시 여기서 뭔가 하나만 거래량이 들어와도, 뭔가 하나만 이렇게 살짝 매수세가 들어와도 한번 또 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올리패스 같은 종목도 보면은 급등하고 눌렸어요. 근데 급등할 때 거래가 상장 첫날 거래보다 많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급등했는데, 그럼 이 매집 주체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은 여기서 대량 매집한 주체가 있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건데, 세력이 다 팔고 나갔느냐? 다 팔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들이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데, 오늘 5일선에서 도치가 나왔는데 이 앞에 장대 양봉의 중심이 거의 오늘 저점이 됐습니다. 그 중심을 딱 찍지는 살짝 덜 찍었는데, 살짝 찍진 않았지만 한 100원 차이 정도 그 중심 근처까지 내려와서 하락이 멈추고 거기서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쁘게
도지로 마감을 했죠. 이런 종목들, 이런 유의 종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종목이 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찾아서 주요 맥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접근하시면 최소한 단타를 하시던가 장중 단타 또는 스윙, 뭐 한 2박 3일, 뭐 길게는 일주일 스윙으로 접근하던가 장중 단타로 접근하던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북주가 조금 움직였어요. 푸른 기술이 오늘 하루 보면은 가장 세게 움직였는데 장중 17% 급등을 했죠. 미국이 북한의 석탄, 섬유 수출 금지를 일시 유보하는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의 관계자는 10월 말 11월 초에 북미 실무 협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도 주말에 한 소식 뉴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난 북미 실무 협상 결렬로 급락했다가 급락 이후 거의 3일 동안 대부분의 대북주가 단봉 도지 형태로 지지하는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푸른 기술이 장중 17%까지 상승을 했고요. 부산산업 장중 11%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철도주, 개성공단 관련주, 금강산 관광 관련주, 그리고 자원개발 관련주 포스코엠텍도 장중 13.5%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 중에서 화성밸브 장중 13%, 조강 IRI는 장중 22%, 종가상으로는 14% 상승했는데, 얘는 가스관 관련주 남북한, 남북,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 후발주인데, 근데 최근에 대북주 움직일 때는 별로 세게 안 움직였고요. 오늘 나온 것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체결,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그리고 자금 조달 기대감이 겹치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상승하더니 오늘 그게 뉴스가 나왔어요.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및 자금 조달 기대감. 좀 이렇게 좀 펀더멘탈 안 좋은 주식들, 시총이 작고 펀더멘탈 안 좋은 주식들이 바닥권에서 주가 끌어올릴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자금 조달, 그런 건데, 그런 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어쨌든 대북주가 아직 북미 실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북미 정상회담을 연내할지 안 할지 아직 뉴스가 호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 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만약에 북미 실무 협상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면 그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임이,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는 나오기 직전에 움직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대북주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은 충분히 단타 기회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화천기계 조국 테마주 대장주로 급등했다 급락하고 다시 한번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하한가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낙연 테마주 대표적인 종목 남선 알미늄, 그리고 유시민 테마주 대표적인 종목 YB엠넷이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YB엠넷 작년 12월 이후에 여기서 한 150%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한번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빠지고 나서 61선 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조국 사퇴 소식으로 화천기계 급락하면서 반대로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는 이낙연 테마주 대표적인 종목 남선 알미늄이 장중 16% 급등했다가 이제 전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유시민 테마주 좀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테마주 황교안 테마주나 홍정욱 테마주 딸 마약 사건 때문에 급락했던 홍정욱 테마주도 잠깐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이 정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 이제 정치하게 한다는 얘기 또 나오면은 또 연속 상한가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YBM넷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다 보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쫓아가지 말고 급등 초기나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웅진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웅진코웨이 본입 차례 넷마블이 참여했다는 소식으로 지난 금요일날 점상 갔는데, 오늘도 상한가 한 틱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시초가 상한가로 출발하면서 거래가 터지지 않고 상한가 잔량만 쌓아놨었는데, 오늘은 거래가 터졌고 상한가 한번 풀렸는데 그것을 다시 다 받아내고 상한가에 장 초반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풀리지 않고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요. 웅진 싱크빅이 뒤따라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한번 또 큰 요동을 치겠죠.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풀렸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로 들어간 매수 세력이 들어온 거고, 내일 한번 더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변동이 좀 심할 텐데 추격 매수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타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부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서 서현전자, 아까 정치 테마주 얘기 잠깐 했었는데, 서현전자는 윤석열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5,600% 증가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지금 거래량이 최대죠. 박스권을 돌파하면 한 차례 또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공부용으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콘 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 내일 시황 변동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공시가 나오겠죠. 월봉 차트 보면은 장기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증가율 2200%, 그래서 최근에 횡보하다가 61선을 돌파하는 바닥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티젠도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거래량 4300%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미투오는 게임주인데 외국인 매수가 32만 주 유입되면서 거래량 800% 증가하면서 최근에 상승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모습, 거래량 제법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종목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관찰하다 보면 또 단타 또는 스윙 기회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난 주말에 영상 중에 스윙 트레이딩 기본 방법, 그리고 세력 포착, 세력 패턴, 캔들 분석 방법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 보시고요. 또 토요일에는 매매하기 좋은 날, 어려운 날 쉽게 구분하는 방법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매매 기법 전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아래에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 따로 이렇게 영상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지와 저항, 매수급소 포착, 호가창 보는 법, 이렇게 따로 영상을 분류해놨으니까 꼭 공부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계속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장이 안 좋을 때 무리해서, 장이 안 좋은데 초보자들 무리하면 손실이 더 커지죠. 그럴 때는 매매를 자제하고 공부를 하셔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길게 보면은 긴 하락에 대한, 지금 1년 8개월 이상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죠. 그 하락 추세 중에 급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반등 파동, 이런 반등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큰 하락이 나오면 그 이후에 결국 또 큰 상승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짧게 봐도 단기 하락이 나오면 또 단기 상승이 나오고요. 또 단기 조정, 단기 하락이 나오면 또 단기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일수록 무리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라. 결국 그 이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잘 지키면 그 이후에 상승장에서는 반드시 수익이 난다. 그럼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 계좌 수익률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그 원칙과 기준을 잘 만들려면은 잘하는 사람, 뭐 고수든 뭐 어떻게든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걸 공부하면서 혼자 그것을 정립하려면 시장의 수업료를 무지막지하게 내면서 1년, 2년, 3년 혼자 하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장의 수업료도 많이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서 기본부터 하나씩 공부해 나가셔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지난주에 양봉으로 끝났고 5월 초 이후로 처음으로 주봉상 10주 이평선, 12평선이 우상향 터닝됐다. 우상향 가던 12평이 우하향 꺾이면서 주봉상 단기 하락 추세가 쭉 이어졌고, 처음으로 우상향 터닝 되면서 지난주 양봉으로 끝났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래서 전고점을 일단 보러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양호한 흐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양호한 흐름이 나왔고요. 이제 전고점 근처에 갔을 때 750 부근에 갔을 때 650 부근에 갔을 때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저항, 단기 저항에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기서 쌍봉을 만들면은 가장 안 좋게 펼쳐지는 거고, 전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은 121선, 241선을 이제 보러 가게 되는 거죠. 상승, 조정,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고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좋을 텐데, 일단 전고점 650 부근에 갔을 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보셔야 되겠고, 외국인 매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세게 들어왔다가 지난주 7일, 8일 세게 들어왔다가 10일, 11일은 다시 또 매도가 나왔고,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매수가 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보시면서 전고점 650포인트 확인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드리면서 수익의 기운, 대박의 기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